헤이베트 탑10 올라가려 그러면은 기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돼요. 지금 EV3가 2달 만에 10,000대 이상 팔았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 그 E-페이스면 80,00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EV2도 나올 것이고 EV3, EV5 그런 것들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고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이후 액션 플랜에 대해서 그 미래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 그 액션 플랜이 아쉬운 거는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지금 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돼서 이제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가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중국을 많이 배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너무 그 규제 그 CO2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너무 포커싱을 맞춰서 언론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악재가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것도 주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게 주요 내용이 미래에서 정리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게 CO2 규제 3년 평준화 이 부분이고 그리고 EV 수요 촉진 정책과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리스오잉 강화 바이 유러피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도 CO2 규제 3년 평균화는 유럽 단기 수혜는 부정적이지만은 26년과 27년에는 수요 상향 조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세부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지 이를 악재로 보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3년 평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들한테 숨쉴 공간을 주고 준비할 시간을 더 줌으로써 단기적인 수요에 부진이 있었지만은 3년 평균으로 전 토탈로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주요 수요 정책 쪽에서는 사회적 리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업 차량 정기화라든가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리스 보조금 같은 경우가 프랑스에서 도입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었어요. 저소득층에게 전기차 소비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지난해 주자마자 그냥 바로 그 한계분기반에 그 프로그램 종료돼 버렸습니다. 예상 부족으로. 그래서 지난해 1분기 때 다른 유럽 지역들 전부 다 뭐 10% 이상의 역성장이 나왔는데 프랑스만 24%의 증가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를 유럽 전역에 그 시행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속 중심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한 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아까 그 기업 차량에 대한 그 전기차 구매 확대 정책 이거 말씀드렸고 지난번 이거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전체 신차 판매 60% 이상이 기업 차량이다 보니까 이 기업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거죠. 비율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그 기업 리스 주로 리스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게 되는데 전기차 쪽에도 세금 혜택을 많이 주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올해 말 입법 과정 통해서 26년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연기관 구매 세제를 또 축소를 해버리는 거 내연기관은 세금 깎아주는 거를 줄이고 전기차 구매할 때 확대해주고 이렇게 바뀌고 또 이제 감가상각도 이제 그 전기차 추진할 때 감가상각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차게 되면은 이를 보통 기업은 4년에서 5년 정도 전기차를 보유하거든요. 차를 보유하다 보니까 짧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이제 중고차 시장 나왔을 때는 일반인들이 싼 중고차, 가격 싼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차량과 민간 차량이 순환을 이루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대략 한 세대 200만 대의 그 신규 전기차 수요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뉴스에서는 210만 대 정도 얘기했었는데 뭐 거의 200만 대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법제화되는 부분이 중요해요. 아직은 그게 되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전체 수요의 그 25%의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량의 전기차 구매 확대 정책은 이게 예산이 특별히 필요 없어요. 유의미한 예산 확대 없이 유럽 5위 중심에서의 그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 사람들은 유럽산 전기차를 선호합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걸 선호해요. 그리고 유럽 브랜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 수출되는 차 중에서 뭐 MG 라인은 아직도 유럽 사람들은 유럽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있고 또 이제 그 EU 차원에서의 전기차 인센티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건데 명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유럽 내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경쟁 확보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 좀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부스터 정책 것들이 앞으로 제안될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자금원 이 정책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또 이런 엑스플로에 그 언급된 유의미한 규모의 자금원들이 그것들이 그대로 잘 지켜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액션 플랜이 액제의 내용으로만 반영이 실제 됐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부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고. 그리고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불공정 모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계관세와 더불어서 배터리 부당한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상계관세로 뭐 들어갔고, 배터리 및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 급증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산 배터리 탑재가 늘었다고요.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 같고, 중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저가 배터리 및 소재의 유입을 막고 유럽 내 배터리 관련 정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게 시행되게 했을 때는 이미 유럽 내 캐파를 확정을 해놓고 먼저 선점한 K배터리 유리한 건데, 지금 저가로 수입되는 배터리라든가 소재를 아직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런 것들이 지금 K배터리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여전히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정책으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는 계속 주시해야 되겠고, 아마 나오는 정책마다 일단 K배터리 쪽에는 호재를 작용될 내용들은 많이 앞으로 남았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번에 너무 짧은 기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권고안 정도로만 앞으로 이렇게 논의하겠다 정도로 나와서 그게 좀 아쉽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고 중국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되는데, 노스볼트의 파산을 유도한 거는 중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중국 장기 업체 상당히 공급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그 공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제 유럽 세대 배터리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그 현지에서 파산 신청을 했고, 스웨덴 업체잖아요. 그래서 노스볼트 측은 그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두 탐색했지만 사업 지속에 필요한 재정적 조건을 확보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서 파산 이유를 밝혔고요. 다른 배터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개월 동안 자본 비용 상승과 지정학적 불안, 공급망 변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망해가는 회사도, 당장 부도나는 회사도 보조금으로 살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 특히 노스볼트는 그게 좀 너무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MW가 2020년도에 대략 그 20억 달러 정도, 20억 달러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는데 취소됐죠. 이건 이제 뭐 CATL이라든가 삼성 SDI 그 두 군데서 주로 공급을 하니까 뭐 나눠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에도 한국판 아이라이가 필요하다, 보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한번 드렸었는데 시급합니다. 그 포스코 퓨체미 응급제가 중국산에 비해 화요 코발트에 비해서 중국산에 비해서 응급제 가격이 4배 높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국판 IRA법 얘기 나오지만 지금 논의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정치권에서 직접 진행되는 건 없거든요. 논의는 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기재부에서만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투자 상태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세공기는 아무런 의미 없거든요. 지난해 그래서 배터리 투자 산업에 8조 하고서 원래 1조 정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쓰잘데가 없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적어도 그래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하는데 그마저도 막 지금 회방 놓잖아요. 주주 강화 보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손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칫 이럴 수 있습니다. 노스보스 파사처럼 우리 기업들에서 이런 법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좀 특히 그 뭐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지는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게 좀 뻔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어쨌든 논의는 되고 있는 건 다행이죠. 골든타임은 거의 지났어요.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력만으로 워낙 머니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이 필요하고, 이 마지막 이 내용이 유럽 시장 배터리 점유율 1위 뺏겼다, 중국 뺏겼다. 이게 지난해 이제 연말에 지난해 4분기 때 역전이 됐는데, 지난해에 유럽 시장 내 중국산 배터리 점유율이 49.7%, 국내 K배터리가 45.1%인데 올해 1월달 기준으로 중국산이 56.3%, K배터리가 35.6%로 급감을 했습니다. 21년도 79.9%에서 지금 거의 반 토막 정도 난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CATL이 38.2%로 이제 점유율 급증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유럽에 들어가는 중국산 배터리가 LFP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거의 다 NCM입니다. 3원기 배터리예요. 그 시애틀이 수출한 거의 다 3원기입니다. 시애틀 건 거의 다 3원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523, 622, 613, 뭐 812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가격을 후려치니까 그렇고 파라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벤치 사건만 없어서 잘 모르는 회사인데 3.5%는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아디야 뭐 다행히 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다 LFP인 거고 엔솔이 27.3%, SK온이 9.2%, 삼성 SDI가 8.6%. 삼성 SDI 점유율이 급감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올해 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왔는데 당장에 그 CO2 배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값싼 배터리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절대적으로 가격이 싼 성능이 뭐가 없어 일단 싼 거 선호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접촉폭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 구매가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점유율 역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CO2 배출 규제가 지금 중국산 배터리한테 호재가 되어버렸어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당장 급하니까 이제 중국산을 쓰게 되는데 이를 3년 평균화를 할 경우에 좀 더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유로 액션 플랜이 결과적으로는 바이 유러피안이 되는 거니까 유럽 내 배터리 공급망을 밸류체인을 재구축을 하는 것들이니까 현지에 유럽 공장이 다 있는 그 K배터리 3사가 다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상당히 선제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로 액션 플랜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당장의 정책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유럽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좋았는데 지금 오히려 탑재율이 줄었다. 점유율이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율이 탑재량이 아니라 율이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뼈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유럽 쪽 데이터의 호재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고 특히 삼성 SDI 여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SDI 가동률이 급감을 하면서 지금 자금 조달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2조 정도 유증도 하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추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삼성 SDI는 뭐 금감원에서 타치를 적극 지원할 것 같아서 유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현재 2차전 섹터의 기업들 중에서 유중에 대한 여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3월 말 감사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체크를 해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럽도 1월, 2월 달 데이터보다도 지금은 당장은 좋겠지만은 3년 평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됐을 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데이터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락보다도 좋은데 다만 중국 배터리 탑재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특히 이게 K배터리 탑재율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기아 전기차가 많이 팔립니다. 기아 쪽. 지금 EV3가 2달 만에 10,000대 이상 팔았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 올해 이제 60,000대 정도 판매 목표인데 이 페이스면 8,00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EV2도 나올 것이고 EV3 그리고 EV5 그런 것들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고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기아 상황도 앞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뜻밖의 악재가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전기차 전체 섹터에 영향을 주는데 다만 다행인 것은 비테슬라 진영에서의 판매는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에는 한국산 배터리가 좀 덜 들어가요. 미국은 파나소닉이 거의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지금 KTLK 주로 들어가고 유럽 쪽에 그 엔솔 배터리가 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유럽에서의 지금 테슬라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 악재가 엔솔한테 지금 약간의 지금 뼈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 관세 폭탄에 그 테슬라가 홀로 반사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는 미국 내 판매 비중은 테슬라가 높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업들보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테슬라가 경생산 대비해서는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미국 내 생산 비율도 높지만은 자체 공급망 구축도 성공했기 때문인데 사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테슬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Y랑 GM의 쉐보레 이코노스 EV랑 경쟁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이코노스 EV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테슬라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 프리몬트랑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모델 Y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네바다주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미국 내 생산 비중이 타사보다 월등히 높은 거예요. 관세 관점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죠. 오늘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가 그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로보택시 전반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일단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 정도가 난 거예요. 공공시설 위원회 그 CPUC라고 하는데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규제하는 정부 주정부 기관이거든요. 작년 말에 테슬라가 그 CCP에 운영사업자 허가를 신청을 했고 아직은 그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허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용 승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그냥 이거 신청 이것만 허가만 난 거예요. 이것만. 이거 위에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 외에는 아직은 추가 지금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뭐 일론 머스크 트럼프랑 친하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잘 진행되지 않겠냐, 우호관계 유지하고 있으니 그런 기대감이 또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사업이 진출이 가설되면서 미국의 그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확대가 기대가 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이거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모셔널이라든가 그 아이오닉 자율주행 택시가 훨씬 빠르다고 운영을 벌써 2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일 빠른데 테슬라도 이런 부분이 뛰어든다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현대차, 뭐 GM이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한다고 했습니까? 자율주행 그 택시를 위해서. 그래서 테슬라까지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 포인트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테슬라가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들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테슬라가 좀 공격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 백악관에서 테슬라 이제 구매 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백악관인 테슬라 쇼룸인가 트럼프 노국 취지의 미 언론 맹폭 뭐 이런 나왔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전기차 구매를 했거든요. 테슬라 이제 구매 5대를 전시하고 이 중에 모델 S를 구매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자기가 직접 이제 운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2년 내에 미국 내 테슬라 차량 생산을 2배 늘리겠다. 뭐 그런 립 서비스를 했고요. 그 트럼프가 테슬라 공개 지지를 한 것이죠. 최근에 좀 수세에 몰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그 도지 수장으로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각종 지금 연방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막 해버리니까 막 시위라든가 테슬라 불매 운동 막 직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언론들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특정 기업과 개인을 지원했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행보가 이 머스크에 대해서 스캔져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거 누구 돈으로 한 것이냐라고 문제가 삼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게 과연 득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판매 효과 별로 없었어요. 판매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여기 보시면 그 일론 머스크의 반감이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판매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엠블렘을 막 갈아 끼우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이버트랙의 토요타 여기 보면은 일론이 미츠현의 이 차를 샀다라고 막 스티커 붙이고 이거 아우디 붙여대고 테슬라 가리고 기아에서 요거 스티커 붙인 거 한번 홍보했다가 돌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 엠블렘 떼고 아우디라든 혼다 벤츠 이런 거 갈아 끼운 사진들이 막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차 막 부시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테슬라에 반감 그 있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차량 소유자들이 대거 이제 매각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반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고 테슬라 가격이 평균 3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연식 동급 차량에 비해서 1만 달러 정도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 3년 전만 해도 그 중고 테슬라 가격 7만 달러에서 지금 3만 달러 된 거니까 많이 떨어졌고 이런 정치 활동을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올라가고 타브르네의 선호도가 좀 올라가는 이런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고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할수록 테슬라 기피 현상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고 이제 유럽까지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유럽은 더 심해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이런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거의 1년 새 판매가 40% 이상 감소를 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75%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차량들 지금 엔솔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것이고 지금 독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취임식 때 약간 나치 경례 비슷한 동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반테슬라 시위가 벌어지고 막 그랬고요. 여기 대해서 뭐 일론 머스크는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에 대한 향후 공격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로 해서 테러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홍보를 해줬는데 과연 홍보가 효과가 있냐 미비하다는 겁니다. 당장의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판매 지표를 봤을 때 지금 그 주가는 이제 급락했다가 반등을 살짝 했지만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 이 행사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일부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 추가 기부 예정이라는 보도에서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낼지는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 약간 정치적 거래 가능성도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도 있었다. 라는 것이고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전에 미국 내 테슬라 재고 현황은 모델 Y가 2332대, 모델 3 1136대, 사이버트럭 1010대
있었는데 모델 Y 1136대에서 14일 기준으로는 1430대 늘었죠. 모델 Y만 2332대에서 1500대로 줄었고 사이버트로 1010대에서 1006대. 모델 3 되고만 오히려 늘었어요. 모델 3는 지금 할인 판매를 대거 할인 판매했거든요. 왜냐면은 신모델이 나오잖아요. 주인폰 모델이 나오잖아. 모델 Y 주인폰 모델이 나오니까 신형 모델 나오니까 기존 모델 대폭 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줄었어요, 재고가. 그거 빼고는 다른 모델들은 지금 재고가 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지금 그 신규 모델 Y에 대한 그 예상 배송 시점을 확인해 보면은 이달 말까지 지금 배송 가능하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3월 16일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그러면은 신차 주문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 달 안으로 배송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광고가 효과가 판매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당장 판매 데이터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주로 전기차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 사랑의 사람들이 많아요. 공화당 지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허위 정보를 많이 퍼뜨리다 보니까 그 지지층들이 전기차를 잘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시민들은 구매를 좀 덜하거나 팔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공화당 지지 성향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구매를 이어질지 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위계 테슬라 뭐 글로벌 리딩 기업 이상 이럴까라는 이런 뉴스도 나온 거죠. 시총이 하루에 190조 증발을 기도 했었으니까요. 하루에 15%가 빠지고. 그래서 아까 전기차 시장에 뭐 테슬라 때문에 뭐 거품 눈물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밸류체인 연초에 모델 Y의 밸류체인 강조하면서 그리고 수혜 기업들 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해졌다는 거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모델의 후세 밸류체인들 뭐 원캠이라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LNF 얘기하고 대주주들 얘기고 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훼손된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전반을 강타한 관세 전쟁 우려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이 반감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을 넘어서 유럽에 극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폭스바겐 그룹이 최근에 많이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할인 판매 막 하고 있거든요. ID3, 4 같은 거 할인 판매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올라와서 전체 3위로 좀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그 경기차 시장에서 1위가 굳건했던 테슬라인데 이게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그동안 이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독주를 해왔지만은 유럽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중국에서도 좀 급감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 유럽 시장에서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아이오닉 5를 포함한 아이오닉 9들 미국 그 조지아주의 플랜트 아메리칸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현대차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좋을 것 같고,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올 연말에 우버의 로보택시 서비스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쪽의 서비스는 현대차가 제일 앞서 있고 빨라요. 자꾸 이제 중국이 앞서 있다 이렇게 하지 아니라니까요. 요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덴마크 연기금이 테슬라를 손절해 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활동 문제 삼아서 테슬라를 투자 제외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유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버렸어요. 그동안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아카데미 컨벤션 최고 경영자 그 옌스 문크 홀스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포하면서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테슬라가 수년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왔고 거버넌스 문제가 있으며, 최근 그 머스크의 미국과 유럽의 정치 개입, 허위 정보 유포 등이 테슬라의 수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브랜드와 가치를 파괴하는 과정이 있다고 본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여기가 자산이 거의 구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테슬라 주식을 대략 654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 던졌어요. 사실 그동안에 테슬라가 무노조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도 이거 노동자 임금 협상 단체 협약 거부하고 그래서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유로 계속 투자 금을 줄여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이게 굉장한 자살골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마오쩌둥이랑 스탈린, 히틀러 등을 옹호하는, 이런 독재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다시 지웠어요. 올랐다가 스탈린, 마오, 히틀러는 수백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공부부 근로자들이 했다. 라고 이런 내용의 글을 리트윗을 한 겁니다. 리트윗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삭제는 했습니다만은, 외신은 머스크가 이거를 리트윗함으로써 구구정 신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회복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너무 센데.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갖고 있던 혐오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도지에서 막 극단적으로 뭐 없애고 자르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연방 법원에서
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제지를 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좀 의아스러운데 이게 굉장히 지금 테슬라 판매 직격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테슬라 판매가 급감한 거에 대해서 뭐 아직 신차 출시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차 출시가 나와서 출하가 돼 보면은 다시 한번 하게 되겠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노이즈들이 테슬라가 쉽게 지금 회복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초에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약간 손상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액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이 제일 안 좋았다는 이유가 이런 여기 테슬라 판매 부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테슬라의 기회는 결과적으로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아니겠냐라고 좀 보는 것이 테슬라가 판매 감소라든가 가격이나 압박과 그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 특히 이제 딥시크가 나와서 무료로 배포해버린다 해버리니까 중국에서 FSD를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FSD를 판매를 해서 특히 구독 서비스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AI가 등장함으로써 상당한 전략의 차질이 생긴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카메라만으로 하는 거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이런 악재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쪽에서 그 웨이모라든가 모셔널 쪽 주행과의 또 협력들을 통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기술력 좋다니까요, 현대기차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자리를 현대차가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을 보니까 주력 모델인 그 모델 3와 모델 Y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합쳐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15% 감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만 45.9% 감소, 북미에서 2.1% 감소 나와서 안 좋았다 라고 하고, 주가도 안 좋잖아요. 좀 판매량 급감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 정치 활동에 반대하는 시위와 테슬라 차량에 대한 그 매장, 충전소도 좀 막 불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강화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되고 있고, 기아 카니발이 이미지가 원래 가죽 차량으로 이미지 좋다가 요즘 이미지 안 좋거든요. 그 차가 되게 잘 나가다 보니까 가속 운전, 끼어들기만, 고개 운전 많이 해요. 카니발 차량들이 되게 급가속 엄청 막 달려요. 그게 연예인 로드매니저 출신이 운전하는 카니발을 탔다가 남해까지 이제 장례식장을 가는데, 서울에서 가는데 2시간 만에 갔나? 200km씩 달리더라고요, 카니발로. 카니발 엄청 잘 나가요. 그게 연예인들이 돈 벌기 전에 카니발 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돈 벌면 타고 뭐 이러는데, 요즘 약간 그런 이미지일 수 있어요. 차량의 이미지도 되게 중요한데 테슬라가 요즘 약간 그런 저걸 보면 공격의 대상으로 자꾸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테슬라의 위기가 결과적으로는 자율주행과 전기 시장이 앞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실력 그 두각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거든요. 현대차 그룹에 상당한 기회가 있을 거로 같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의 기술력이 지금 진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그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2020년도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디2닷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B 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의 구시점을 업체에다 맡겼고, 관련 인력도 많이 확대하고 있고, 올해 SDB 개발 등이 11조 5천억 투자 계획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에도 본격화하고 나서고 있고,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현대차가 설계 및 제조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사업을 위해서 지금 여러 업체들과 뭐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그 AV 라이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그 MOU 체결을 해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그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택시, 여기에 AV 라이드가 차량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이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기업에다가 공급할 예정이고, 또 아까 웨이모 얘기했죠. 웨이모에도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지금 제공했고, 웨이모는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올해 100대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쨌든 지금 차들이 좋잖아요. 이번에 아이오닉 9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가 이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전기차, 기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내면서 시장을 상당히 선점하고 조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아마 전기차 시장에 갔을 때는 상당히 지금 그 현대기아차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기아가 EV4 출시를 했고요. 10회에서 열렸던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기아 EV데이에서 콘셉트카 EV2도 얘기했고, EV2는 유럽 전용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출시 목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PV5 이것도 나온 상태에 있는데, 성창현 현대차 그룹 AVP 본부장은 자율주행 차량 판매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에게 SAE 기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한 차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서 필요한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 서비스를 하려는 업체들 공급하는 사업도 하는 거죠. 좀 약간 다르죠, 이게. B2B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대차가 그래서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사업을 모셔널 웨이모 통해서 하고 있고, 또 GM과도 협력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엣지파운드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과 조인트 벤처를 만든 기업이 하나 인텔리전스라는 기업인데, 하나 인텔리전스가 엣지파운드를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엣지파운드 지분 8.8%로 2대 주주로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군수 쪽에서는 이제 하나 시스템으로 LID 넥슨 통해서 보안 카메라 뭐 등등 이런 센서 사업을 하거든요. 센서를 주로 만드는데, 전장 쪽으로도 수주를, 특히 하나 시스템으로 더 수주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전장 쪽에서는 그 현대기아차와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율주행 사업에 들어가는 제품들, 특히 센서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현대차, 모셔널, 웨이모랑 이 세 군데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군수 사업, 그리고 전장, 민수까지 같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차량 내부 어린이 감지 시스템 등등을 하고 있는데, 그 현대차랑 또 그 하나 시스템, 특히 GM 자율주행 민간 쪽에서의 전장 쪽에서는 리포트가 엣지파운드리의 IR 자료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밸류 파인더에서 엣지파운드리 리포트가 나왔고, 하나증권에서 나왔어요. 그 밸류 파인더에서 그 리포트를 쓴 다음부터 기관 투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리포트 다루는 것들은 군수사업 부분, 방산산업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리포트를 다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업이 더 클 수 있는 거는 이 민간 부분 자율주행 사업입니다. 현대차랑 GM하고 하고 있어요, 현재는. 여기랑 협업하는 게 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으니까, 좀 주가 빠지면 주가 빠지고 관심 한번 가시고 공부해 보시고, 리포트는 그로스 리서치는 하나증권께 있는데, 그거 말고 얘가 최근 NDR 했으니까 IR 자료가 있어요. IR 자료 좀 많이 내용이 좀 많아요. 제가 IR 자료 그냥 2개 복사하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추천의 의미보다도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택시, 그 자율주행 차 사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이 높고 빠른 것 같아서 관련된 기업이 있나 찾아보는데, 우연히 그래서 여기 NDR 한다고 해서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관심 가지고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직접적으로 표시된 회사가 거의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공부용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시행이 되고, 4월 2일부터 미국의 그 상계 관세가 부과된 시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수를, 삼성전자를 가지고선 지수를 잡아놓고면서, 그러면서 기관들은 약간 몸을 사리는 게 대체로 탄핵 선고 판결이 난 이후에 움직이려고 좀 그러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대체로 코스피 대형주와 저퍼 종목들이에요. 거기를 그런 종목들이 강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롱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들의 숏을 좀 준비하고, 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롱을 잡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롱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상징하는 경제선행 지표들은 꺾인 게 없어요. OECD 경제선행 지수라든가 ISM 지표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 밸류에이션의 하향 요인은 없고, 또 2분기부터 반도체 ASP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EPS랑 관련된 요소들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잡는 거죠. 하이닉스도 좋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HBM4 12단 최초로 샘플 엔비디아에 제출했다 해서 오늘 좀 반등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저퍼 종목들 뭐 최근에 뭐 오늘 내주학 같은 경우가 1분기 원이 서지 예상 때문인 거고, 철강주도 올라오고 자산주들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체 코스피에 있는 저퍼 종목들, 뭐 저피할 종목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공매도 시행 전에 싼 종목들을 롱 잡아놓고 비싼 것들을 좀 대차를 늘려놓는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들이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소형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차례가 오는 거예요. 대형주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차례가 오는데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더 강한 거예요, 코스닥보다. 그런 흐름들은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매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어떻게 기관들의 움직임은 탄핵 선고 여부가 결론 난 이후에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로 그래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걔네도 저퍼 종목들, 경기 민감주에서 많이 빠진 것들, 그런 거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로 지금 피신해 있는 겁니다. 금융주 이런 것들에. 대신 좀 밸류 높았던 것들을 좀 차익을 실현하고,
바이오 종목도 빠지는 것도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 다만 바이오 쪽은 올해 3월 말 특히 3월 20일 아직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3월 20일 지날 텐데 3월 20일에 FDA 결과부터 해서 알테오젠 키트르다 임상 3상부터 해가지고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3월 말까지도 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이벤트 있고 다음 달엔 삼성전자 NDR도 있죠. 그리고 덴백스가 어제 기자회견했고 3월 22일에 엠바고 풀려서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하는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벤트들이 좀 있으니까 이벤트 있는 기업들 좀 보시는데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2월 28일에 리포트 쓴 게 있어요.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할까? 기업별로 어떤 게 에러가 나올 수가 있고 기술력이 어떤 것들이 다 꿰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데 그거 참고해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사장 쪽은 좀 1분기 실적 시즌 좀 지나야 될 것 같다. 데이터는 좋은데 지금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좀 특히 1분기 실적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 관세에 대한 영향권을 4월 달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공매도에 대한 영향들이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영향이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매도에서 어쨌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너무 그 밸류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성장한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쉽게 그런 기업들처럼 잘못 공매에 쳤다가는 숏스케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포트 구성하시고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매도가 시행되는 3월 31일, 4월 2일 전까지는 약간의 뭐랄까 편하지 않을 거예요, 장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가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